안녕하십니까. 립바른 소리의 백미란 아나운서입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드는 우주 발사체 누리호 엔진 시험 발사체의 발사가 28일 성공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고흥나로 우주센터에서 28일 오후 4시께 발사한 시험 발사체의 연소 시간이 151초를 달성했으며 이는 목표 시간인 140초를 11초 넘은 것입니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시험 발사체가 정상적으로 발사됐음을 알려드린다며 정보를 분석한 결과 비행 상황에서 75톤급 엔진의 정상 작동을 확인했다고 발사 성공을 공식 발표하면서 2021년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엔진 시험 발사체의 성능은 연소 시간을 기준으로 평가되는데 누리호 1단 엔진의 목표 연소 시간인 140초를 넘으면 정상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엔진 시험 발사체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쓰이는 75톤급 액체 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총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의 2단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험 발사체의 길이는 25.8m, 최대 지름은 2.6m, 무게는 52.1톤입니다. 이번 시험 발사체는 애초 지난달 25일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추진제 가압계 통해서 이상이 발견돼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됐었습니다. 고정환 항우연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본부장은 2002년 11월 28일 과학로켓3를 발사한 후 16년이 지난 뒤 오늘 누리호의 엔진 시험 발사체를 발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 회의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는데 이들 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최종 확정됩니다. 해당 법안을 최초 발의한 자유한국당 주강덕 의원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의 유형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했으며 비슷한 유형의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과 형량을 비슷하게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목적의 법안도 처리됐는데 이날 통과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자의로 촬영을 했더라도 이후 해당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8일 오후 1시 8분께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폐수 처리 업체에서 유독물질인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다량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4명, 운전기사 2명, 회사 임원 1명 등 7명이 가스를 흡입해 인근 부산 백병원 등지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 중 4명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고 1시간여 만에 호흡과 맥박은 회복됐지만 아직 의사소통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3명은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공장 건물 2층 현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발견될 당시 별다른 보호장구는 착용하지 않았다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외부에서 싣고 온 폐수를 차에서 내려 처리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외부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집수정에 폐수를 붓는 순간 이상 화학 반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인 황화수소는 흡입하면 구토나 어지러움, 호흡곤란, 메스꺼움과 같은 증세를 유발할 수 있으며
독성이 강해 고농도 가스를 많이 마시면 실신하거나 호흡 정지, 중추신경 마비, 질식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8만 명대의 턱걸이에 3분기 기준 역대 최소로 떨어지면서 합계 출산율은 0.95명으로 추락했습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은 1명 이하로 미끄러져 향후 인구 절벽이 가파라질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9월 출생아는 26,100명으로 1년 전보다 13.3%, 4,000명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9월 기준 월별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역대 최소로 감소율은 올해 들어 처음 두 자릿수로 확대됐습니다.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개월째 감소했고 1981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30개월 연속으로 최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하회하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통상 4분기에 출산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올해 합계 출산율은 1명을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하면서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 수의 절반이기 때문에 인구 절벽이 가파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는 수학과 강신민 교수와 조선영 박사, 수학교육과 전영배 명예교수가 국제학술정보분석업체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선정한 2018년 연구성과 세계 상위 1% 연구자에 이름을 올렸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학계에서는 클래리베이트의 이름이 올려지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클래리베이트는 매년 자사의 웹 오브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각 분야에서 해당 연도에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1%의 논문을 기준으로 연구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5년째를 맞는 논문에 피인용 횟수가 많은 연구자 명단에 포함된 연구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논문의 피인용 횟수를 근거로 세계 각지의 동료 연구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수학과 강신민 교수와 조선영 박사는 수학 분야에, 전영배 명예교수는 크로스필드 분야에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 교수는 5년째, 전 명예교수와 조 박사는 3년째 이름을 올렸는데 크로스필드는 전공 분야를 바탕으로 관련 응용 분야 등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따로 분류한 코드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진해의 미세먼지 농도는 116 마이크로그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경남 지역에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쌓여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미세먼지 수치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 창녕, 영하 2도를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13도, 밀양은 14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거창 영하 3도, 산청 영하 2도에서 시작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진주 14도, 사천 15도로 평년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뚜렷한 비 소식이 없다가 다음 주 초반에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립바른 소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